자폐 환자 치유 사례. 이번에 소개해줄 내용도 공개적으로 본인 이름 밝혀도 된다고 한 사례입니다. 그 환자 치유에 도움 준 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75세가량인데 뇌에 종양이 3개가 있고 신장에는 혹이 4개가 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뇌출혈로 쓰러져서 중풍이 왔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3년 동안 병원에서 똥 오줌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딸은 26살 먹은 아가씨인데 자폐증 환자입니다. 자폐증 환자들은 공통점이 비만이 되고 얼굴이 기형이 됩니다. 자폐아들은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얼굴을 보면 퍼져 보이기 때문에 자폐증 환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폐증의 원인은 뇌파 장애입니다. 내가 예전에 자폐증을 강의할 때 사열하기는 힘들어도 15세 미만은 치료 효능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26살이나 먹었기 때문에 혈관이 막힌 지가 오래되었고 그만큼 어혈을 빼내서 막힌 혈관을 뚫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심천사열 치유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방법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진액이나 심천생, 청명인 등을 섭취하면서 사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걸 먹고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괜히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의 엄마가 내가 사열을 할 줄 아는데 해보지도 않고 왜 포기를 하느냐고 해보고 안 났으면 그때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엄마는 딸을 사열로 치유한다고 우기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끝까지 해가지고 많은 비용을 날리는 것보다는 사열 중에 몸에 변화가 나타나면 계속해서 해도 되는데 콧대가 푹 꺼져가지고 밋밋한데 콧대가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서 턱까지 축 늘어져서 하중이 엄청 길었습니다. 옆에서 본 사람이 웃으면서 한 뼘 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환자는 평소에 옷 입을지도 모르고 왼쪽, 오른쪽도 모르고 차 탈지도 모르고 주전자인지 냄비인지도 못 알아보고 말하자면 전응아 자폐였습니다. 그런데 덩치는 크니까 엄마가 성질이 나면 무식하게 패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형이 된 얼굴을 사열을 해주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정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기형이 된 원인은 뇌파 장애입니다. 암기 뇌하고 통합 뇌가 잘못된 것이 자폐이고 얼굴 기형이 된 것도 손해가 이상이 된 겁니다.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1번 두통혈, 9번 간질병혈을 빼고 콧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해도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액을 한 재 먹고 사열을 하고 왔는데 콧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열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29살입니다. 그 환자분의 가족이 언제부터 와서 고맙다고 인사한다고 하더니 얼마 전에 쌀 농사 짓는다고 쌀을 가지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가씨의 어머니가 내 앞에서 한다는 얘기가 선생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딸의 자폐를 낳는다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딸이 낳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미안한지 딸이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렸는지를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딸과 대화도 되고 심지어 밖에서 일하고 오면 밥도 해놓고 모내기하면 미리 모판도 갖다 놓고 또 채소 농사도 돕고 옷 입을지도 몰라서 뒤집어 입고 아래 옷, 윗 옷 구분도 못할 정도의 자폐아가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행복한데 너무 행복하니까 욕심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요. 딸 공부를 시키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딸이 지금 29인데 지금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이 정도 회복이 되었으면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잘하게 하는 치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대의학적 방법으로는 자폐증 치료 안 됩니다.
자폐증 환자가 정신과 약을 계속 먹으면 신장과 간이 더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자폐 환자는 얼굴 체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살도 약 4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가씨에게 앞으로 체중이 5kg 정도는 더 빠져야 네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랬더니 열심히 할 거라고 하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환자는 26살 먹어서 치유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29살이 되었습니다. 자폐 치유는 벌써 끝나고 이제 공부 잘하게 도전하고 싶다고 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낳았고 딸도 이렇게 낳으니까 자기 딸의 처음 상태하고 자폐가 낳은 지금 상태하고 공개석상에서 자기한테 인터뷰하면 언제든지 응하겠답니다. 우리 몸의 재생 복원 능력은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저도 중환자를 보면 괜히 안 낫고 잘못되면 시끄러운 일 생길까 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봐서 치유 확률이 50%가 안 넘어간다고 판단되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확률이 50% 미만이라고 하면 나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일까요? 안 낫는다는 소리일까요? 치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치유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10%로도 안 되는 치유 확률을 보고 돈 들여가면서 하라고 하기에는 마음이 안 편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이 환자는 기형이 된 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9살이나 먹은 자폐증 환자의 얼굴 형태가 바뀌고 자폐증이 치료가 돼서 이제 학교 공부하게 치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모르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암기력이 좋아지고 이해력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느냐?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황당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뇌 기능을 알면 그건 당연히 가능한 것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바보냐? 네가 바보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 사례는 심천 선생님의 몰아빼기 교육 동영상에 소개된 사례입니다.